Saving the Earth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는데요. 귀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뇌과학의 전문가 장정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벌써 새로운 변화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바빠도 그냥 중요한 이야기는 해야죠, 오늘. 바로 2011년부터 대한민국 젊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배출을 모토로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라는 고등학생 과학 경진대회가 진행 중이에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예.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연구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챌린지인 거잖아요. 사고가 편협화되지 않게 좀 말랑말랑할 때 진행을 하는 곳인 거죠.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면 더 좋지만 고등학생 좋은 나이죠.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환경에서 주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과학 연구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더 중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죠. 대회 슬로건이 Saving the Earth인데 슬로건에 맞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모든 게 계획대로 안 가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똑같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혀 없던 기술을 개발하면 기존의 데이터나 우리가 생각하던 미래 예측이 다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량 위기가 있을 때 질소 비료의 발견을 통해서 몇백 년 전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게 됐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인 게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종말을 예측했는데 과학자들이 드라마틱하게 바꾼 거죠. 아마도 이게 고등학생들에게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미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십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인류가 창의력에 몰빵하면 생기는 일, 이걸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궤도님의 첫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예상해봐도 될까요? 예, 뭐 정의부터 해야겠죠? 과연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뇌과학자의 정의에서 창의성은 사실 뇌 안에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거예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기존에 항상 작동하던 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면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게 이제 뇌과학자가 정의하는 창의력인데 지금의 과학자들이 창의성을 정의할 때는 두 가지를 놓고 정의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새로워야 해요. 이 새로움이 우리가 다 생각하는 창의성의 첫 번째 조건이겠죠. 근데 새롭기만 해서는 창의적이지 않다. 사회와 문화와 시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쓸모도 있어야 한다. 아이디어가 100% 새롭지만 쓸모는 제로다. 창의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새로운데 이게 쓸모가 있어야 된다. 이걸 그럼 어떻게 좋아지게 하느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수면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뛰어난 창의적인 결과를 냈던 과학자들의 경우에 자다가 꿈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내가 하루 종일 공부했던 것 중에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연결들을 만들어보는 일을 우리가 또 꿈꿀 때 하거든요. 렘 수면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잠을 잘 자주는 것이 배운 것들을 새롭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럼 지금 계속 창의성, 창의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란 뭘까? 이게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게 뭐 과학계에도 있지만 예술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과학자시면서 예술가이시기도 하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이나 공통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즈 피아노 치시잖아요. 예술가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워낙 예술이 다양하니까 뭐 어떤 게 정말 쓸모가 있다 이 잣대로 평가받지는 않잖아요. 즉흥 연주라는 것 자체가 쓸모가 있어서 하는 그러한 연주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과학의 경우에는요, 지켜야 되는 기본 틀이 있기는 합니다. 과학 연구를 할 때 창의성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내 마음대로 실험을 한다고 이게 논문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에서 다음 단계로 쓸모가 있어지는 과정에 꼭 중요한 것이 어떠한 방법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이디어 자체보다도 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았던 대부분의 분들은요, 어떤 아이디어로 받은 게 아니라 기존에 증명할 수 없었던 거를 증명해내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신 분들이 맞아요. 보통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증명한 분들이 좀 받습니다. 요거 찾을 수 있는 좀 노하우가 있습니까? 기존 과학자들의 어떠한 그 주제에 대한 논문들이 나와 있는지 많이 읽고 서치를 하는 이 리서치의 과정이 기본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 수준에서 논문을 읽는다라는 게 익숙한 작업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발휘되는 순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문제가 무엇인가. 논문을 많이 읽으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 속에서 얻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학생분들도 충분히 누구나 이 대회를 한번 참여해 볼 만하다. 사실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혼자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보다 이곳이 다른 사람들을 한번 거쳐서 돌아왔을 때 또 더 발전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이 소통을 과잉 소통에 가까울 정도, 우리 잘하는 건데 투머치 토커가 돼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고 많이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대회 뚜껑을 열어보면 대상 수상자의 어떤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는 듣는 순간 아 저걸 왜 안 했지? 이런 게 많더라고요. 노벨상을 받은 안드레 가임 같은 경우가 그래핀의 한 겹을 분리하는 걸 스카치 테이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겹의 그래핀, 탄소 구조를 만들자. 근데 이걸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테이프로 띄면 안 돼? 그리고 테이프로 이렇게 띄다 보니까 한 겹이 된 거죠.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아무 생각 못 한 거죠. 그리고 또 노벨 화학상을 받고 심지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 이분도 아이디어 뱅크였어요. 너무 창의적인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습니까? 그때 했던 답이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명언이죠. 멋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아이디어를 질러야 됩니다. 내가 계속 많은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은 그 안에 분명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존재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다양하게 많이 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추리냐? 내가 많이 던진 것 중에 사람들이 잘 받아주는 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니까 그걸 더 디벨롭 시키면 되죠. 걸작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작입니다. 어떤 게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모르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다작을 하세요. 막 질러보는 겁니다. 뭐 어떻습니까? 잃을 게 없어 학생들은. 네, 그냥 질러보는 거 아시겠죠? 다작을 하고 소통을 많이 하세요. 투머치 토커 2명 앉아 있잖아요. 우리만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우리는 그냥 다 나오죠. 네, 그러면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라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뭘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지원할 거다 지원 정보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보는 과정 자체로부터 배우는 게 많을 텐데 이 지원 정보 연구 계획서를 같이 넣어주셔야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그 의욕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야, 근데 이 의욕을 또 아주 고무시키기 위한 상금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대회 총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2억 원에 달한다라고. 와, 이게 고등학생 대회인데? 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총 상금 2억 원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과학자도 이 정도로 인정해 주는구나. 자, 근데 또 제가 만약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저를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또 멋진 게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혜택이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을 직접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와, 너무 좋네요. 이거는 정말 한번 가보면 시야가 달라져요. 내가 계속 똑같은 곳, 학교, 집, 뭐 학원 이게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나랑 비슷한 또래 혹은 나보다 훨씬 더 우수한 연구자들 만나고 경험하고 하면은 야, 거기서는 정말 뭐 절대 배울 수 없죠, 책상 위에서. 사실 창의성이 뇌에서 잘 발휘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무언가에 나를 넣어서 질러보는 거죠. 내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무언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창의력 대회, 과학 경진 대회 이런 데 참여를 했었는데 대회뽕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으면 전에 하지 않던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안의 창의성을 깨우는데도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꼭 한번 이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슬로건 말하면서 우리 마치는 거죠? 좋습니다. 네, Saving The Earth!